오늘은 미성년자 남학생이 성범죄로 신고당했다가 제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성년자인 남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름대로 언변도 좋고 인물도 괜찮은 인기가 있을 만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채팅 어플을 통해 가지고 여학생을 하나 알게 되는데 바로 옆 학교에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둘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고 마침 남학생의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남학생 집에 놀러가고 물론 청소년 신분에 걸맞지 않게 술을 몇 병 사서 같이 마시고 그날 바로 성관계를 합니다. 물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어떠한 강압도 없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애인 비슷한 사이가 돼버린 거죠. 이 여학생은 남학생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고 자기 친구에게도 여자인 친구에게도 자랑 삼아서 이 남학생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남학생이 꽤 인기 있을 만한 타입이어서 이 여학생의 친구, 성관계를 맺었던 여학생의 친구인 그 여학생과도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래 남학생을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학생이 이 남학생의 바람둥이 행태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지만 남자였습니다. 그 친구인 남자한테 알려주게 되고 친구인 남자가 자신의 친구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른 애들을 여러 모아가지고 우리 바람둥이 남학생을 폭행하고 그러면서 사실 주변 학교 선생님들도 남학생 학교 선생님이나 여학생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학생이 처음에 자신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이렇게까지 좀 소란스러워지자 학교 선생님한테는 원래 남학생에게 강간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간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간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합의하에 맺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부모님이나 교사들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님이 여학생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학생의 부모님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거죠. 제가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배제한 채 남학생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본 결과 저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모님은 자꾸 저한테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제가 단호하게 합의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혐의 받아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충실히 방어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사에게 실체적 사실관계를 알리는 데 성공을 하고 검사는 저희 방어에 의해서 남학생에게 무혐의 처분을 주고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강간 혐의를 입게 되는 억울한 남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만 한다고 해가지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통상 남학생이 강간 혐의를 오게 되는 경우에 상대편도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으로 합의만으로 도저히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같은 데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제성이 있었다라면은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충실히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순수한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조력하는 변호사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여야 하고 그런 변호사가 조력을 한다면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입은 남학생에 대해서 변호사 조기현이 무혐의 처분을 만들어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